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말 그대로 원과 직선이 몇 개의 교점이 생기냐라는 주제가 있고, 그 다음 주제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가장 먼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에다가 직선을 한번 그어보다 보면은 총 세 가지 경우가 생긴다라는 건데,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을 때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어. 네,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자, 원이 있고, 자,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상황, 총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걸 그림으로 알 수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식으로 확인을 좀 해볼 건데, 자, 원의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x-a에 y-b의 제곱을 r제곱이라고 하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저 두 도형의 위치관계, 득점이 몇 개가 나오는지는 연립해주면 됩니다. 연립. 기본적으로 이제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연립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y 자리에다가 mx 플러스 n을 넣어가지고 뭐 요런 2차 방정식이 이제 나오겠죠? 뭐 전개를 해보면은. 자, 그러면은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따라서 우리 교점의 개수가 결정이 됐고요. 자, 우리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교점의 개수로 따지면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 교점을 우리가 물어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이제 0일 때, 이때는 접하는 상황이죠. 교점이 하나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혹은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접한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만나지 않는 척, 교점이 없으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해주면 돼. 자, 근데 이 방법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이게 조금 식이 좀 대체적으로 좀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이 다음에 나오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요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있으면은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건데,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냐, 작냐, 같냐를 가지고 나눠볼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부동식 길이는 반지름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반지름보다.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잖아. 반지름보다 지금 더 긴 상황 맞습니까? 요거는. 반지름보다 길기 때문에 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D가 R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서로 다른 두 점. 자, 일단 여기서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가 R과 같을 때, 이거는 이제 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일치한다. 접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입니다. 그 위에 거랑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한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자, D가 R보다 이제 더 클 때, 이렇게 밖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때는 이제 만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때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D와 R 사이의 교수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교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자, D가 더 짧다. D가 반지름 R보다 작으면 여기 두 교점이 생기고, 일치하면 한 교점. D가 더 크면은 만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럼 그 D를 계산하는 거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D를 계산하는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들어가면 되겠죠?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분자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였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대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죠. 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쉽고, 그리고 저 공식을 좀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거를 좀 많이 좀 쓰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으로 주제가 넘어왔어. 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혹은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총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자, 여기 위에가 지금 여기 보면은, 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있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의 중심이 0,0이야. 자, 중심이 0,0이고 방지름이 r인데, 그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저번 시간에 공식 한번 싹 쓰면서 저것도 우리 했었죠. 기억이 납니까? 자,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자, 이거는 중심이 a, b야. 이제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그냥 반영해주면 되기 때문에 y는 m에, 자,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x 대신에 x-a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 b를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이게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에도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두세요. 공식을.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공식을 좀 외웁시다. 공식을 외우시고, 자, 이거 다 쓰셨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졌을 텐데, 원 위에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야.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그럼 그 점에서 이제 접선을 그어버리는 것이거든. 그럴 때 공식은 이제 뭐였었냐면은, 이거 기억납니까? 접점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었죠, 이거? 이거 x 제곱을 그냥 x 두 개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점의 좌표를 이제 여기 하나만 넣으라고 했잖아. 하나만 넣으라고 했잖아. 하나만.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으로 계산을 해주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입니다. 공식. 자,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이제 a, b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면은 위에 거랑 똑같이 두 번 써. 그냥 x-a, x-a. 그 다음에 이제 y-b, y-p는 r제곱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점의 좌표를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이 한 군데에다가만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들어가면은 x1-a, x-a. 그 다음에 이제 y1-p에 y-p는 r제곱이다 라고 공식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공식을 외워두시고,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사실은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얘는 원 위에 점이 아닙니다. 주의해줘야 돼요. 원이 있으면은 봐봐, 기울기가 주어졌으면, 기울기가 만약에 m이라고 주어졌으면은 그 접선을 이제 보통 두 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그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다. 이 원 위에 x1, y1이라는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나온다라는 건데, 자,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상황은 이제 원 밖의 점에서 한 요 정도쯤에서 접선을 그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 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를 그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울기 주어진 거랑 원 밖에 한 점 주어진 상황은 그 접선이 몇 개씩 존재합니까? 접선이 두 개씩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하나 더. 자, 이제 이 상황,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을 향해서 접선을 그어버리는 상황은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그래서 이 원 밖에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이제 m이라고 가지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신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지나는 점이 a, b면은 이렇게 세운 다음에 원의 중심과 그 접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 라는 식을 이용을 하라는 거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접선까지가 반지름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접선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저거 2번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로 풀어줄 것이고 2번을 이용해서 나머지 1, 3번은 조금 계산이 많거나 비효율적이거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보시면 필수 예제 1번인데 자, 원과 직선이 위치 관계야. 자, 원이 직선과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그 그림을 그려줄게 이제 그림을. 자, 일단 X축, Y축으로 좀 도입해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자, 요런 원이 있어 이렇게. 요런 원이 있을 때 저 직선이 이제 저 원이랑 만난다. 저 직선은 이제 뭐 형태를 뭐 굳이 변형할 필요는 없는데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요런 직선이거든요.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원과 뭐 요런 식으로 만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줬었냐면요. 얘가 이제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 두 방법 중에서 무엇을 좀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지.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은지 긴지 그거를 비교해 주는 것이었어. 자, 그러면 지금 원의 중심의 좌표는 0,0이고 그 다음에 직선은 저기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해 주게 되면은 그 거리 D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루트 2분의 분자는 절대값 2K가 되겠지. 자, 얘가 이제 D가 되겠고 반지름은 지금 몇이냐면은 루트 50이죠. 루트 50. 반지름은 루트 50인데 결국에는 D가 더 작아야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만날 거냐, 그지? 근데 주의할 점, 뭘 주의해 줘야 될까? 접할 때. 접하는 것도 만나는 상황입니다. 접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접하는 상황도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호가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 등호가. 만나는 거는 우리가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으니까 등호까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풀면 끝나요. 양변에 루트 2 곱해줘가지고 그 루트 100이니까 양변 여기서 2로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5가 되겠고 이거 풀어보시다 보면은 절대값 K는 이제 마이너스 5와 그냥 5 사이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내주시면 되고 자,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면 만나지 않는다 D가 더 커야 되겠죠. 왼쪽이 더 이렇게 크게 나와줘야 될 거야. D가 더 클 때에는 만나지 않을 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의 현에 대한 주제.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해봐라. 자, 요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내용. 그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자, 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 직선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직선을 뭐 이런 식으로 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 현의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요 길이. 요 현의 길이.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 그 거리를 이제 D라고 이제 두게 되면은 D, 이게 수직이고, 그리고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 그어가지고 반지름 1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반지름 1.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주면 이제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놨으니까 그 D만 구해줄 수 있으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도 그럼 결국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현의 길이의 절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합니다. 그냥 일단은 D를 먼저 계산해 줘야 되겠네. 자, D는 원의 중심 지금 1, 지금 몇입니까? 마3이죠. 1, 마3. 1, 마3으로부터 저 직선이라 하면 지금 뭐였었냐면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란 말이지. 이 직선까지 거리를 논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루트 10분의 자, 1, 마3 대입합니다. 1, 마3. 그러면은 3 빼기 3 마이너스 1 소리가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루트 10분의 1로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자, 그래서 D는 루트 10분의 1로 지금 계산이 되는 상황이고 루트 10분의 1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루트 10분의 1 여기가 이제 1이고
이제 여기 길이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피타고라스. 자, 우리가 이제 이 길이를 x라고 둬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씁니다. 자, 제곱 더하기 제곱. x제곱 더하기 루트 10분의 1의 제곱은 1. 그 x제곱은 얘 이항해주면 10분의 9니까, x는, 자, 풀마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길이니까 양수만 쓸게. 자, 루트 10분의 3이라고 쓸 겁니다. 루트 10분의 3. 이렇게. 자, 우리는 여기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를 이제 구해준 거니까, 현의 길이는 이제 2x로 계산해주는 거잖아. 그냥 이제 유리화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5분의 3루트 10까지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의 3루트 10.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 현의 길이 구할 때는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들어간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래서 피타고라스 식으로 계산만 잘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접선의 방정식 그 세 가지 상황이 이제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원 위에 점이 주어질 때야. 원 위에 점이 주어질 때. 저 원 위에, 저 점에서의 접선이 1, 마치를 지난다. 모든 알제곱의 합을 구해란다고 돼 있지. 그럼 일단, 너네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원 위에 점 3,a라고 나왔어. 여기까지 딱 보는 순간 너네는 어떤 걸 알 수 있지? 어떤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아니야, 너무 많이 갔어.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여기 대각선 앞에 원 위에 점 3,a야. 그럼 뭐 해야 돼? 이 점은 이 원이 지나는 거 아니야. 그럼 대입할 수 있잖아. 이게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항상. 알겠지? 항상 대입할 수 있으면 대입해야 돼. 그래서 정보를 좀 최대한 이끌어내야 돼. 그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9 플러스 a 제곱은 r 제곱. 일단 이걸 쓰고 들어가는 거야. 일단. 알겠지? 원 위에 점 뭐 하면 그 점을 대입해. 무조건. 근데 그 3,a에서의 접선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접선이 있으면은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생각을 해야죠, 일단. 그죠? 자, 이 3,a수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쓰였습니까? 접방. 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이거? 자, 이제 저거 x 2개 쓰는데 하나 3으로 바꿔서 3x. y 2개 쓰는데 a 하나 바꿔주니까 ay는 r제곱. 이렇게 접방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근데 얘가 이제 1, 마치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또 뭐 해야 돼, 이제 얘들아? 1, 마치를 지나면 이 접선이 1, 마치를 지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대입해. 이 접방에다가 이제. 그럼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3-7a는 r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주어진 요식하고 요식을 잘 정리해주면 a하고 r을 다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거 연립해주면 되는데 문자 2개씩 2개니까 마침 r제곱 일치하니까 좌변끼리 같아야 될 거야. 좌변끼리 9 플러스 a제곱은 3-7a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다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a제곱 플러스 7a 더하기 6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a를 구해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마1하고 마6. 그거 나오는 거 그냥 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아무데나 대입해서. a에다가 마1 넣으면은 r제곱이 10이고 그 다음에 a에다가 마6을 넣어주게 되면은 r제곱이 그때는 45가 나오죠? 45. 그래서 모든 r제곱의 합은 몇입니까? 55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표현 나오면 그냥 너네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냥 대입한 정보를 이끌어내야 돼. 일단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된다. 알겠지? 대입을 해야 되고 이것도 뭐가 뭐를 지난다. 그럼 대입해야지 일단. 알겠죠? 대입해줘야 됩니다. 얘는 대입해주셔야 되고. 자,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필수 이제 4번이야, 이제.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질 텐데, 자, 좌표 평면에서 저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다. 근데 그게 이 점을 지난다라고 돼 있지. 자, 일단 얘도 이제 마찬가지야.
이 원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대. 일단 여기까지 보는 순간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좀 세워볼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앞에 공식이 있었잖아. 자, 뭐였습니까, 공식?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y는 뭐였어? mx 플러스 마이너스. 자, r 루트인데 r이 반지름 몇이죠? 3이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볼 수가 있지. 그럼 일단 이렇게 세우고 그게 2,마삼을 지난다. 어떻게 해야 돼? 2,마삼? 대입해. 2,마삼 대입해야지. 이제 여기다가 이제 2,마삼 대입. 그럼 대입해서 이제 나온 거 뭐냐면은 이제 마삼은 2m 풀마 3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거 양변 뭐 잘 전개해서 정리하고 하면은 나오겠지, 그죠? 자, 2m을 넘겨서 양변을 완전 제곱해 줄 거야. 양변을 완전 제곱. 이 상태에서 양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여기 4m 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9는 자, 9에 m제곱 플러스 1 분배해서 9가 되겠죠, 이렇게.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지금? 그러면 9가 소거가 되고 다 우변으로 넘겨, 우변. 5m제곱 마이너스 12m이 0이니까 여기서 m을 구할 수가 있겠다. 5m으로 묶어주면은 m-5분의 12가 나오는 것이니까 결국에 이제 m 값이 나오죠. m은 0 나오고 또는 5분의 1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m을 이제 구했으면은 그 모든 m 값의 합을 구해주는 거니까 그냥 요거 그냥 두 개 더해주면 답이죠. 그죠? 더해주면 답이고, 그 전에 사실 이 2차 방정식 단계에서도 근각에서의 관계 생각해서 두근의 합 계산해도 바로 나오긴 하겠죠. 그 근각에서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p 그냥 적용해도 답은 나오겠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예,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외부의 점에서 그을 때야. 외부의 점에서 그을 때. 자,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요거는. 저 점에서 그은 접방을 모두 구해줘라. 라고 돼 있어. 일단,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상황이 지금, 그어봅시다. 자, 지금 이제 1,3이 원의 중심이야. 1,3. 한 대략 요 정도쯤. 1,3 해가지고, 이렇게 반지름이 3인 원을 이렇게 좀 그어줄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이 지금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2,7이거든요? 마이너스 2,7. 조금 더 위에 그려줘야 될 것 같네. 좀 더 위에 이렇게.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원의 중심의 x좌표가 지금 몇이야? 중심의 x좌표가 1이야. 근데 거기서 반지름 3만큼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 이 왼쪽, 여기는 좌표가 몇이죠? x좌표가? 3만큼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니? 근데 마이너스 2,7에서 그은 거래. 그럼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가 되는데,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접선을 긋는 상황이야. 이 정도. 거기서 접선을 그어주게 될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 Y축의 평행한 접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대각선으로 된 접선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7. 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문제 푸는 방법은 그냥 저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이제 이용해서 세워주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 지나는 점이 지금 마이너스 2,7을 지나니까, 자, y는 m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7. x좌표 반대로 y좌표 그대로 써볼 수가 있지. 이렇게. 자, 일단 전개해서 다 좌변으로, 우변으로 넘길게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플러스 7은 0. 일단 접방 하나 완성은 됐고, 그 접선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반지름으로서 일치할 것이기 때문에, 반지름이기 때문에 공식을 이제 들어갑니다. 공식을. 자, 이 직선과 1,3까지의 거리는 공식 써주시면 d는 자, 루트 개수의 제곱의 합 m제곱 플러스 1.
1,3을 대입합니다. 자, 이거 1 대입하면 3m이야, 3m. 자, y 자리에 3 들어가면은 이게 상수항 4야.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반지름 3과 같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저 분모를 이제 곱해 주시게 되면은 절대값 3m 플러스 4는 3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봐야 되겠죠.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 9m제곱 플러스 24m 플러스 16은 자, 3, 3, 9니까 9m제곱 플러스 9라고 이제 나오겠지? 제곱해서 전개해주면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2차 항이 투고가 됩니다. 사라집니다. 2차 항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4m이 16 넘어가서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m은 마이너스 24분의 7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접선이 지금 그림처럼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기울기 m값이 지금 어떻게 나왔어? 하나만 나왔죠? 하나만 나온 상황 맞네? 왜 하나만 나왔을까 제가? 일단 음수인 기울기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얘인 것 같은데 얘가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4분의 7인데 그럼 요 y축의 평행한 세로로 된 직선은 왜 기울기가 안 나올까? 저거는? 저런 거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원래 기울기 계산은 x증가량분의 y증가량 두 점이 있을 때 x증가량분의 y증가량 계산하는데 그 x정가량 델타 x라고 이제 기호가 있거든요. 이 둘은 x 좌표가 어떻니? 얘네 둘은 같죠?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겠어? 0이지. x 증가량 계산할 때. 그러니까 분모가 0인 상황은 없으니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접선은 그럼 쟤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애초에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어떤 꼴로 나왔어? x는으로 나오지 않았니? x는. 자, y축의 평행하면 x는으로 나왔고 x는으로. 그 다음에 이 x축의 평행한 가로로 된 선은 y는으로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그죠? 자,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면은 x는 그 지나는 요 처음 있지, 요거. 처음. 요게 답이야.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이잖아. x는 마이너스 2. 그죠? 자, 답을 일단 내실 때에는 저 x는 마이너스 2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구한 요 기울기를 적방에다가 대입한 저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24분의 7. 이거 이제 그 전개해서 이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전개가 조금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데, 계산해 보시면은 y는 마이너스 24분의 7x.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플러스 몇이야? 24분의, 몇이었더라? 이거 70 몇 나왔는데. 그걸로 아무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77이었나? 나왔던 것 같은데. 106 플러스 7. 네, 그렇게 일단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맞나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4분의 7?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12분의 7에다가, 분모가 여기는 12입니다. 12. 이렇게 좀 바꿔줄게. 12.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하고, y는 요 놈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되겠니? 자, 정리하면은 보통 접선은 원 밖에서 그으면은 접선이 보통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온다. 그럼 기울기도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되지만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왜 그런 거야? 나머지 하나는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 근데 그 상황은 그냥 x는 요거 해주면 그게 바로 접선이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 6번. 원박회전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자, 요것도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자, 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이게 이런 상황이야. 자, 원이 있어.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중심은 지금 A, B입니다. 반지름은 R이에요. 그 다음에 원 밖에 점이 있어. 원 밖에 한 요 정도쯤 되는 점이 있어. 걔는 1,-4야. 근데 점 A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어버렸는데, 아까 원 밖에서 그으면 접선이 몇 개 나온다라고 했죠? 2개. 근데 봐봐. 접선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또 하나가 나오겠는데
접선이 서로 수직관계다라는 얘기야. 수직관계. 요런 상황이야. 접선이. 자, 그때 이제 반지름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솔직히 이거 한두 번 풀어보면은 이제 바로 암산으로 풀 수 있어요, 이제. 자, 왜 그러냐? 이게 접선이 수직이면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야. 이게 원의 중심에서 그 접점까지 이렇게 그어보시게 되면, 접점까지 이렇게 그어보시게 되면은, 이 접점도 원래 우리 이거 수직으로 만나는 관계 아니야. 그죠? 접점도. 그런데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나머지 한 각도 직각. 일단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직사각형인데 여기 두 변의 길이. 여기는 반지름으로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면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어떤 도형이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나머지 분들도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 반지름을 R이라고 놨는데 원의 중심이랑 문제에서 주어진 A라는 점 있잖아. 걔네 둘을 이어봐. 얘네 둘을 이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 둘을. 자, 얘네 둘을 이어봐.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R일 거고.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니니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 비율 관계 있죠? 몇 대 몇 대 몇이었습니까 이거? 1대 1대 루트 2. 그럼 이 대각선은 루트 2R이래. 대각선은. 그러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A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2R이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R이야. 그럼 끝났죠 이제. 자, 이 원의 중심을 이제 B라고 만약에 가정해주게 되면은 그 3분 AB의 길이는 루트 2R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처음에 지금 중심적표가 마이너스 2,1로 나와 있었구나. 요거 마이너스 2,1이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요 두 점 사이 거리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X끼리 빼서 제곱 9, Y끼리 빼서 제곱하면 25니까 루트 34다. 루트 2R이 루트 34면 양변 루트 2로 나눠서 R이 몇입니까? 루트 17. 여기 답이야. 그래서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 수직이면은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루트 2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루트 2 나눠주면 그게 끝이야. 간단하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는.